코로나19 사태 이후 영유아들의 언어 발달 치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험료 청구가 크게 늘어나자 보험사들이 관련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보험사들은 과잉 진료가 의심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보험료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두 아들을 키우는 30대 아빠 장모 씨는 올해로 6살인 첫째 아들과 4년째 언어치료 수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또래보다 2년 정도 말이 느렸던 아들은 꾸준히 수업을 들으면서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됐습니다. 시간이 이제 지나니까 약 한 1년 정도 뒤처지는 걸로 좀 판단이 됐고요. 300만 원에 달하는 한 달 치료비는 아들이 태어날 당시 들어둔 태아 보험으로 해결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의료 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상이 어렵다는 통보와 함께 3개월치 보험료 지급도 미뤄졌습니다. 어떤 근거로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명확히 답변해주지 않더라고요. 섣불리 심사를 했을 때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F코드를 받게 되면 그냥 그걸로 끝이게 되거든요. 의료 자문은 보험사가 보험료 청구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해 전문의 소견을 묻는 절차입니다.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 전문의가 진료 기록 등을 보고 환자 상태를 판단하는데 행동장애 소견이 나오면 치료가 어렵다고 보고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사 측은 코로나19로 언어 발달 치료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부 병원에서 과잉 진료를 받은 뒤 보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2만 1천여 건이었던 보험금 지급 건수는 지난해 4만 6천여 건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국을 악용해서 의료기관하고 브로커가 불법적으로 결탁을 해서 실제 발달센터를 차려줍니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진단명을 악용을 해가지고요. 각종 치료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보험 가입자들은 전문의가 직접 아이를 보지 않은 채 서류만으로 언어장애를 판단하는 건 믿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되는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의사들한테 정말 짜집기식으로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부모들 가슴에 멍들게 하는 행동은 멈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도 통상 아이의 상태를 직접 보지 않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환자가 나타나서 환자가 제대로 된 임상심리 검사를 받고 의사의 그 소견을 제대로 받고 진단서를 써야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죠. 보험사는 의료 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입자와 함께 제3의 의료기관을 정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양측이 동의하는 병원을 찾기 어려워 보험금 심사와 지급이 미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